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자, 우리가 LDL 콜레스테롤을 타겟으로 해서 목표를 해서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나이가 들면 걸리기 쉬운 무서운 병, 이런 뇌졸중, 심근경색, 치매, 암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스타틴이나 고지혈증 약을 먹어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제 최근에 찾아본 논문에서는 완전히 반대의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낮을수록 오히려 사망 위험이 올라간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맥경화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질환들이 생기는 주요 원인인데, 이 동맥경화 원인을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지목을 하거든요.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은 혈관이 막히고 딱딱해져서 일찍 죽는다. 그래서 고지혈증약 스타틴을 열심히 먹어야 한다. 그런 논리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논리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거의 뭐 500만 명이, 우리나라에만 5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약이기도 한데, 오히려 약을 먹어가지고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 사망 위험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이게 정설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 대규모 임상 연구 결과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LDL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그 대표적인 논문을 오늘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논문인데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은 이제 너무나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대충 뭐 의학 잡지에 실린 게 아니고요. 영국 의학 저널이라고 해서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입니다. 그래서 4대 메이저 의학 저널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이제 인정한 조사 자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어, 언제 게재됐냐면요. 이제 2024년 3월 28일 날에 게재가 됐고, 뭐 피츠버그 대학교 케빈 킵, 그리고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의 데이비드 다이아몬드 이런 교수 팀에 의해서 이제 조사가 되었습니다. 비교적 아주 최근에 실린 따끈따끈한 이제 논문 자료입니다. 기간은 이제 2000년 1월 4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약 22년간 의료 데이터를 분석을 했고요. 대상자는 약 17,786명이고요. 평균 6.1년, 최대 12년 이상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이제 50에서 89세 장노년층이고 당뇨병이 없고 스타틴도 복용하지 않고 심장병, 뇌졸중, 말초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아주 놀라운 발견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LDL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렇게 사망 위험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 이런 U자형 모양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안전한 구간으로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그 데이터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가장 안전한 구간은 100에서 189가 사망 위험이 가장 낮은 구간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100 이하로 떨어지면은 사망 위험이 올라가고 190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사망 위험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검사를 하면은 이제 병원에서 검사를 하면은 대부분 100에서 190 사이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참고치 기준으로는 130 이상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거나 하이로 되어 있어서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못되어 있거든요. 예, 그것도 사람에 따라서는 160까지도 정상으로 봅니다. 근데 실제로는 100에서 189 사이가 가장 사망 위험이 낮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어가지고 특별히 문제도 없잖아요. 그냥 콜레스테롤, LDL 수치만 조금 높다고 해서 약을 먹어가지고 오히려 사망 위험이 높은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약 처방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이고, 일반인도 요 수치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잘 숙지를 하시고, 특히 고지혈증을 진단받았다고 하면은
내가 이 안전한 구간에서 벗어나 있는지 안 벗어나 있는지 한번 꼭 주지를 하신 다음에 혈액 검사 결과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그 사망률 보면은 제일 안전한 구간이 오히려 160에서 190 사이예요. 그리고 130에서 160 사이도 괜찮고 100에서 129 사이도 그럽니다. 요 세 가지 구간이 상당히 사망 위험이 낮은데 오히려 이제 190 이상에서는 좀 올라가고 80에서 100 사이도 사망률이 올라가는데 오히려 30에서 79인 경우에는 사망률이 확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으면 낮을수록 오히려 사망 위험이 훨씬 더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을 안전 구간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고 요 구간을 목표로 콜레스테롤을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는 LDL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여기서 주목해야 될 핵심 비율이 있는데 바로 제가 영상에서도 자주 소개시켜 드리는 총 콜레스테롤하고 HDL 비율, 그 다음에 중성지방하고 HDL 비율. 요것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낮으면 낮을수록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총 콜레스테롤하고 이런 이제 중성지방도 떨어져야겠지만 결국에는 HDL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망 위험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총 콜레스테롤하고 HDL의 비율인데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구간이 바로 5가 수치 비율이 5가 넘어가면 급격하게 올라가고요. 4를 넘어가도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3을 올라가도 약간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혈액 검사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은 저는 3.5 이하가 최적의 수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4 이하는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LDL 수치만 볼 게 아니라 총 콜레스테롤하고 HDL의 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성지방하고 HDL 콜레스테롤 비율도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사망 위험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2 이하로 맞춰주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논문에 있는 데이터를 봐도 사망 위험이 가장 생존율이 가장 낮은 구간은 30에서 79입니다.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사망 위험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가장 생존율이 높은 구간은 어디였죠? 160에서 190 사이였네요. 그리고 이제 50에서 70, 70에서 90 사이도 비슷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은 100에서 189, 즉 190 사이가 가장 안전한 구간이고, 그다음에 HDL하고 총 콜레스테롤 비율은 낮으면 낮을수록 사망 위험이 낮았고요. 높으면 높을수록 사망 위험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비례하는 이제 그래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는 이 비율이지 절대 LDL 콜레스테롤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최근에 한 혈액 검사 결과가 있으면은 LDL 수치는 100에서 190 사이가 되는지, 그리고 총 콜레스테롤 비율이 4 이하인지, 총 콜레스테롤하고 HDL의 비율이 4 이하인지, 또는 중성지방하고 HDL 비율이 2 이하인지, 요거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자꾸 엉뚱한 LDL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이런 주장에 이제 동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비율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총 콜레스테롤이 239, HDL이 60이었네요. 그래서 3.98로 최적의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는 한 3.5 이하로 더 낮출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LDL, HDL 비율을 조금 더 올려야겠죠. 그 다음에 중성지방은 105였고, 그 다음에 HDL 60이니까 1.75잖아요. 그래서 저는 2 이하, 4 이하,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오히려 스타틴을 약을 먹어서 더 떨어뜨리면은 오히려 더 고생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망 위험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LDL 집착해서 낮추려고 뭐 쓸데없이 뭐 영양제를 사 먹거나 약을 먹을 필요가 없고 비율을 관리해야 되는데 총 콜레스테롤은 4 이하, 중성 지방은 2 이하로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딱 두 가지만 관리하면은 무병장수하고 뭐 평생 혈관 건강 걱정 없이 살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좀 더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을 더 관리해야 되는지 이 기능의학 의사 입장에서 좀 더 콜레스테롤 관리에 제가 진심인 입장에서 한번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몰 덴스 LDL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작은 LDL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서 이것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비율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LDL 콜레스테롤이 많아가지고 혈관에 염증이 활발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영역에 있는 3번부터 7번까지 요게 스몰 덴스 LDL이거든요. 요게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빨간색 영역 스몰 덴스 LDL이 많으면 많을수록 혈관에 염증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치를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도 관리한다고 무작정 LDL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스타틴을 먹을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떨어뜨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A타입, 이게 큰 LDL이 많은 경우는 이렇게 큰 풍선처럼 딱딱하지 않은 그런 LDL이 많은 거고요. B타입, 작은 LDL 같은 경우는 아주 골프공처럼 딱딱한 이런 LDL 콜레스테롤이 많은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큰 LDL 같은 경우에는 혈관을 뚫고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혈관에 직접적으로 염증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B타입, 작은 LDL이 많은 경우에는 혈관벽을 뚫고 염증을 만드는 마치 딱딱한 골프공 같습니다. 그래서 요 수치가 많으면 좀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고 단단한 LDL이 훨씬 위험한 이유는 쉽게 이렇게 녹슬어 산화가 돼서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요. 혈관 내피세포를 뚫고 침투해서 이제 산화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 혈액 속에서 더 오래 머물고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LDL 수치를 확인하고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혈관 건강이 걱정이 된다면은 이 LDL 사이즈, 스몰 덴스 LDL 검사는 꼭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이제 리포프로테인 A라고 리포프로테인 LP 리틀 A라고 하는 요 혈전을 만드는 그 LDL하고 거의 유사하게 생겼는데 이 아포 리틀 A가 들어가 있는 리포프로테인 A 요게 이제 5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 높거든요. 이 수치가 높으신 분은 이 수치를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지 혈전이 생기고 동맥경화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아주 중요하니까요. 콜레스테롤에 이상이 있다면 이 LPA 그리고 LDL 표면에 있는 아포비도 함께 체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고지혈증 위험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아포2하고 아포A5, 코큐2. 아포2는 이제 그 LDL 콜레스테롤이 이제 수용체에 붙을 때 거기 붙는 그 단백질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상이 있으면은 콜레스테롤이 제거가 안 되고 더 많이 증가하게 되고요. 아포A5는 이제 콜레스테롤 분해 효소와 관련이 있고 이게 이상이 있으면은 이제 중성지방, 특히 탄수화물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중성지방이 많이 올라가고 콜레스테롤이 잘 분해가 안 됩니다. 코큐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틴 약을 먹었을 때 코엔자임 Q10이 급격하게 떨어져 가지고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는 유전자를 이렇게 3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당화혈색소입니다. 그리고 공복 혈당, 인슐린 수치랑 저항성이 있는지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가 있는지 체크를 하셔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게 핵심 사항 중에 핵심 사항입니다. 단순하게 비율만 관리할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헤모글로빈 A1C나 호마 IR 그리고 연석 혈당 측정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핵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환경 독소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수산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특히 수은, 납, 카드뮴, 알루미늄, 비소 같은 이런 중금속이 체내에 많이 쌓여 있을 수 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독소 반응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몸에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골다공증이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발암 물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요즘에는 이제 과부하 화합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PFOA, PFOS라고 하는 이것도 수산물에 많이 들어있는 내분비 교란 물질이면서 콜레스테롤을 왕창 올리고 그리고 골다공증을 심하게 하는 주요 물질이기 때문에 몸속에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면은 콜레스테롤 관리뿐만 아니라 이제 암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들을 검사를 하고 낮춰주는 것이 높다면 낮춰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흡연하고 음주는 뭐 말해서 뭐 합니까? 예. 요거는 꼭 끊으셔야 돼요. 담배 끊으셔야 되고 음주도 거의 끊으셔야 됩니다.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음주는 할 수 있지만 흡연은 반드시 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장 지방 관리를 해야 돼요. 이제 피하 지방도 관리를 해야 되지만 이제 내장 지방을 인바디 검사나 이런 걸 해가지고 지방이 너무 많은 것 자체가 염증을 유발하고 이 염증이 콜레스테롤에도 영향을 주고 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내장 지방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혈관 노화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좀 높다면은 간편하게 동맥경화를 확인할 수 있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 그리고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혈관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맥파 전달 속도 측정 검사 이런 거를 꼭 주기적으로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경동맥 초음파 하면은 이렇게 혈전이 이렇게 막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동맥이 있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뚫려 있어야 되는데 거의 50% 이상 이렇게 막혀 있는 혈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관 노화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혈관 이분은 이제 56세인데 혈관 경화도 딱딱한 정도를 측정했더니 83세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경우에는 혈관 콜레스테롤 관리도 잘 해야겠지만 혈관 그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제 항산화 킬레이션 치료 같은 거를 이제 보조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혈관 노화가 많이 진행된 게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환자분들도 꽤 있거든요. 물론 효과가 없는 분들도 있지만 효과가 좋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요 중요한 사항이니까요. 요거는 꼭 외워주시면은 이제 체크해 두셨다가 아니면 이 화면을 캡처해 주셨다가 잘 이렇게 보관하셔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인의 혈액 검사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부모님 혈액 검사도 확인해 보시고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들도 요 범위를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의 안전 구간은 이제 100에서 190 정도다. 그 다음에 총 콜레스테롤하고 HDL의 비율은 4 이하가 가장 좋다. 그리고 중성지방하고 HDL 콜레스테롤의 비율은 2 이하가 좋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방송했을 때는 총 콜레스테롤만 봤을 때는 200에서 240이 가장 사망 위험이 낮은 구간이다 해서 이 네 가지는 1번, 2번, 3번, 그렇죠? 4번. 요 네 가지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요거를 잘 수치를 기억해 두셨다가 부모님이나 가족들 콜레스테롤 수치가 벗어나 있는지 안 벗어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수치들이 벗어나 있다면은 그런 이제 수치들을 이제 정상화하기 위해서 식이요법하고 운동하고 뭐 항산화 영양제도 먹을 수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꼭 확인해야 될 게 앞에 말씀드렸던 스몰 댄스 LDL, 그리고 LDL 사이즈를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리포프로테인 A, 혈전을 만드는 그 LDL이죠. 이 수치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확인해 보시고 아포비, 그다음에 고지혈증 유전자 아까 세 가지 있었거든요.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당화혈색소,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연속 혈당 및 혈당 스파이크를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중금속, 그리고 과불화합물, 동맥경화 확인 및 이제 너무 심한 경우에는 항산화 킬레이션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들은 대부분 일반 병원에서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LDL 콜레스테롤만 보고 약을 그냥 처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가까운 기능의학 병원에서 꼭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능의학 병원 찾는 방법은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 놓을 테니까요. 그 영상을 보시고 가까운 기능의학 병원을 찾아보시고 요 비율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추가적으로 검사를 한다면 이런 검사를 그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아주 흥미롭고 충격적인 그 논문 결과가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